우리 이 어떤 모임에 가서 특히 이 놀러 가서 야, 밥값 좀 해라 할 때는 그래, 내가 그럼 설거지나 할게. 막 그런 말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데 뭔가 사연이 있었을까요?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한 20대 남성이요.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남성이 들어간 곳은 한 고깃집이었습니다. 이 고깃집에 도둑이 든 거였어요. 그래서 남성이 먼저 돈을 훔치는데 그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. 근데 그 안에 간이 잘 밴 돼지갈비가 들어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도망가기 바빠야 할 이 도둑이 그 고기를 진짜 야무지게 구워 먹고 불까지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까지 내가면서 배를 채웠다고 하는데요. 설거지까지 하고 달아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. 과연 이 남성이 돈 때문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돼지갈비 때문에 들어온 건지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네.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돼지갈비를 잘 구워 먹었답니다. 그런데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쳤대요. 그런데 또 다른 식당에 또 들어간 일이 있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며칠 뒤에는요, 이탈리아 식당까지 찾아가서 이제 좀 음식을 찾았던 것 같은데 결국 요구르트밖에 이제 찾지 못하고 요구르트 2개를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훔칠 게 없다고 판단해서 요거트 2개를 먹고 나왔다는데 글쎄 이제 이 훔친 돈은 얼마 안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기한 게 특이한 게 고기를 잘 구워 먹고 그냥 나올 법도 한데 설거지까지 잘 하고 나왔다. 글쎄 오 교수님, 이 남성에게는 대체 먹을 게 궁했을까요? 아니면 돈을 훔치려 마음에 궁했을까요? 사실 이제 설거지를 잘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네. 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 식당 주인이 다음날 왔을 때 본인이 그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를 못하도록 아하.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수법이다 네. 이렇게 보고요.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또 그 식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본인 나름대로는 또 범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. 네. 이 사람이 이제 음식도 이렇게 몰래 먹었고 샴푸까지 이제 훔쳤다라고 하는데. 샴푸까지요? 네, 네.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.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씻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.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큰아버지 집에 가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어떤 애정 결핍이라든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본인이 충분히 먹지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커서 친척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PC방,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고 돈을 훔치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먹고 쉬고 훔치고 낮에는 그 PC방으로 들어가서 또 훔친 돈으로 게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. 이 사람이 훔치는 것보다 먹는 것에 더 집착을 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아예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했다 다 이렇게 해결했다.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서 이 훔치러 들어간 장소도 다양했습니다. 샴푸는요, 어디서 훔쳤는가 봤더니 미용실에 들어가서 샴푸를 훔쳐가지고 아마 또 머리를 잘 감았겠죠? 머리를 잘 감고 나왔을 거예요. 또 이 라면을 훔쳐서는 어느 가게 들어가서 훔친 라면을 가지고 잘 끓여 먹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.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던 도둑들과는 그 행동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요,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뭐랄까요, 이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어요. 어릴 때부터 좀 환경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,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한때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라는 꿈나무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고교 시절까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던 이제 선수였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감독 네. 밑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이게 뭐 지금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이후로 레슬링을 그만두고 이렇게 절도를 벌이면서 뭔가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앞서 손 변호사님, 지금 얘기를 보니까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대요. 그렇습니다. 올해 4월에 출소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반년도 안 지난 거죠.
그리고 징역 1년 2월에 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다음에 나온 네. 건데요. 근데 그 출소한 후에 이제 그 아는 형 집에서 한 달 정도 그냥 얹혀서 살다가 나온 상태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이제 산푸를 훔쳐서 뭐 씻기도 하고 또 라면을 사서 식당에 몰래 들어가 끓여 먹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였는데요. 네.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그 절도범으로 적발이 됐습니다. 20대 초반입니다. 23살인데 벌써 전과가 10범이에요. 전과가 10범. 글쎄요, 뭐, 이 사람을 검거한 경찰도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,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용실 거기 뭐 현금 가져가고 뭐 이런 거랄지 그 여러 군데 공방 같은 데도 있고 10개소 한 집을 4번 들어간 데도 있고 한 27번 들어갔더라고요. 보니까 지금 쫓고 있는 팀이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개 팀에서 그 PC방에서 발견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어요. 이 실집상으로나 이렇게 범행 이제 발생했을 때 범행은 단독 범행이에요. 이제 이번에 몇 년형을 받든지 받고 나서 완전히 손을 씻어라.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와서는 절대 그런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. 조사에서 경찰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도둑을 잡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. 이 여러 가지 또 사정도 들어봤겠죠. 그랬더니 몇 년형을 받든지 이번에 검거돼서 재판 때 몇 년형을 받든지 받고 나서는 완전히 손을 씻어라. 이렇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앞으로는요 나와서 절대 도둑질 안 할게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이런 약속이 지켜지려면 정말 이번에 반성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어요. 최명규 원장님 23살입니다. 그리고 한때는 레슬링 꿈나무였어요. 금메달리스트 코치 밑에서 열심히 레슬링도 배웠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정신으로 열심히 살 생각 왜 못했을까요?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동적이어서요. 생각나면 그때그때 물건을 훔쳐서 해결하는 거예요. 아이들이 뭔가 생각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는 거랑 똑같고요. 그런 다음에 보통 도둑도 약간의 계획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훔친 다음에 그 현금으로 해결을 해요. 네. 그러나 이 사람은 손금이 손에 들어오는 대로 돈을 전부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도를 하는 거죠. 네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보통 지루한 일을 잘 못해요. 네. 그런데 본인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은 지루한 일이거든요. 그러면 왜 고등학교 때면 괜찮았냐 하게 네. 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레슬링 같은 게 합숙이에요. 합숙을 하면서 보통 숙식이 같이 해결이 되고요. 네. 누구의 엄격한 관리를 갖다 받는 동안은 괜찮았던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러면서 물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떤 훈육도 있었을 테고요. 네. 그 관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지금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절대 도둑질을 안 하겠다는 저는 지켜질 가능성도 있고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는데요. 네. 지켜질 가능성은 어디에서 보냐 하게 되면은 이러한 충동성은 20대이긴 하지만 네. 그래도 24살이 23살보단 덜하고 27살이 23살보단 덜해요. 네. 만약에 요번에 교화를 받으면서 저절로 충동성이 이 사람의 자연경과에 의해서 낮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요. 네. 그러나 그 충동성이 그대로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네. 이거는 어떤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은 고쳐지기가 어려워요. 네. 사실 이 23살, 20대 초반의 이 남성 절도범 사연을 들으면 살아온 사연을 들으면 좀 마음 한 구석이 좀 뭐랄까요? 이 씁쓸하고 뭔가 연민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. 한번 읽어드릴게요. 어린 시절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를 여의었대요. 그리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 채 자랐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큰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대요.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더 크니까 마냥 친척 집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PC방 등을 전전하게 됐다는 건데 손 변호사님, 네. 아무리 법에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연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긴 하지만 어쨌든 전과 10범이었고 이번에 이제 전과 11범이 될 텐데 네. 어쨌든 단죄는
불가피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네. 그에 상응하는 처벌,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요. 네. 또 이게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경우에는 그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 절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상습 절도라는 거는 그 범죄의 습격이 인정되는 거거든요. 습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여러 네. 차례에 걸쳐서. 게다가 또 그와 함께 누범 요건도 지금 채우고 있어요. 그래서 누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형집행 후에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 2배까지 또 가중 가능하거든요. 네. 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형량보다도 과연 이게 그 치료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신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요. 뭐 범죄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반복성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. 따라서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그건 치료 감호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까지도 좀 가려내야 이제 다음에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보이고요. 네. 단순히 이제 그 교도소 내에 오랜 기간 잡아둔다고 해서 과연 다음에 이제 그 석방됐을 때 풀려났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좀 여러 가지 그런 거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어쨌든 경찰과 한 약속 정말 그냥 한 약속이 아니길 바랍니다.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절대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정말로 지키기를 뉴스파이터도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성하기 바랍니다.